2025년 민과 이슈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와! 아무튼 2025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개떡이는 2025년 1월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유도하는 건가요? 헉이라고요? 하하, 그럴 줄 알고. 제일 많이 고민했지만 2025년 가장 첫 번째 이슈 그것은 바로 윤쌤의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나름 그 역사적인 사건 아닌가. 그래서 넣었습니다. 2025년 1월 아무래도 빅 사건은 윤쌤의 체포가 있겠죠. 뭔가 찬성과 반대, 좋다 싫다를 떠나서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었어. 그치? 빅 사건은 맞아. 저는 이때 사실은 버추얼 나라에 푹 빠져있느라 바깥 세상 이야기는 잘 몰랐어. 근데 이빨 닦으면서 TV 보는데 이빨 닦으면서 이제 자야지 이러면서 치카치카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거 보고 있는 거야. 그 윤쌤을 잡아가겠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막 독쌤 잡아가지 말라는 목소리를 더 크게 말하니 아니야! 잡았다가 풀었다가 다시 잡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슈라서 뭐 인간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패스. 근데 그때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복루도 하느라 복루한테 진짜 리얼로 뭐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당시의 감상으로는 사실은 복수도가 진짜 인생이고 바깥 세상이 인생 서버 같은 거라서 난 이때는 복루도가 진짜 인생이었어. 저는 복루도 때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나 위주이고 내가 주인공인 그런 컨텐츠, 그런 방송 이런 것만 하다가 뭔가 처음 대형 서버를 만나가지고 그 깨달은 바가 상당히 많다. 그 교훈을 남긴 서버였다? 그래서 이제 대형 합방 안 하시나요? 그래서는 아니고 사실은 저는 자숙 중입니다. 버춘기를 버춘기를 겪었어. 아무튼 버추얼 세상에 빠져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 큰일이 많았다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모름. 자, 다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유행. 그것은 바로 아름! 나나나나나나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2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한 오징어 게임 2의 주인공 성기훈의 얼음이라는 대사가 올해 1월에 유행했었습니다. 난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는 거. 한 판 더! 한 판 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올해 초였어. 근데 드라마 자체는 12월 26일 날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유행어의 시작은 1월 5일이었나? 4일이었나? 그래요. 얼음으로 만든 이 노래. 얼음! 다시 한번 들을까? 여러분! 일생가도 왜 이렇게 잘 만듦? 진짜? 그래서 이게 각종 패러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갔냐? 조회수가 2,400만 회까지 가가지고 공식에서 보는데 이병헌 씨 표정 진짜 웃겨요. 노래 잘한다 이러고 막 실제로 불러달라고 하기도 했대. 아, 그리고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그 3D로 만든 영도 변기할 때 자주 나오는 거. 이병헌 배우가 그거 보고 약간 경악하는 표정? 대체 내가 뭘 본 거지? 약간 그렇게. 맞아. 빵댕이로 가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을 커버하는 영상까지 얼음 그걸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에 커버곡까지 넣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아무튼 그랬다. 이게 올해였다. 자, 다음 2월달에는 칠가이님이 있었어요. 도도도동동동. 칠가이는 미국발 밈인데요. 최단태. 그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 않아? 그치? 이거 난 유행할 때도 솔직히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그냥 억칠 밈 있잖아. 이 외국에서는 나름 그래도 근본이랄까? 흐름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밈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칠가이 사진이랑 레카들이 막 퍼다 나르니까 대체 이건 뭐냐?
그런 반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맞아. 676767 하는 그 밈이랑 비슷하게. 억밈이야, 억밈. 그리고 뭐 무슨 억지로 막 무슨 칠 드립 치고. 부금은 좋았어. 이걸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지. 실가이님 때는 좀 별로였어. 하지만 투베드는 좋았다. 아니요. 저는 이거 GD 노래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 틱톡의 배경음으로 쓰는 힙합 외국 음악 같은 거인 줄. 아무튼 GD의 투베드 GDM이 거의 8년 만에 정규 앨범을 냈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수록곡입니다. 그래서 위버맨시라고 하는 앨범에 나와 있던 세 번째 수록곡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리믹스 버전도 새로 나왔대요. 티키자까나모. 아무튼 그렇다. 이 투베드 챌린지도 좀 흥했고 내가 듣기에도 노래가 좋아. 저 굉장히 막귀거든요. 진짜 대중 입맛이고 이거든. 노래 취향은. 그리고 저 다음으로는 투베드 이후 도팡 도파민 잘하지 않음? 도파민. 어제 이거 만드는데 어제 쭈네랑 워크 윗미 하면서 내가 이거 만들면서 도파민 부분 만들면서 도파민 이거 성대모사 연습했거든? 그러니까 쭈네가 가만히 각자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뭐 하냐고 대체 그래가지고 아니 쓱 성대모사 연습했어. 그니까 연습하느라 그런 거 맞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막 그러는 거 아니지. 그래서 아니지. 나 성대모사 연습 이렇게 가끔 해. 도파민 하는 거. 도파민. 아무튼 25년 2월 도파민 공개 후 한 달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달성했대요. 그래서 음악방송 역사상 최초로 이 비트박서가 단독으로 무대를 받아서 출연할 정도였대. 음방 최초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 그랬음. 2월에는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대사건으로는 3월 홈플러스가 갑자기 회생 신청한. 근데 좀 다들 놀라지 않았어? 난 이때 좀 놀라웠음. 대기업이고 뭔가 홈플러스 뭐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 그래서 경연난이 있을지 몰랐는데 갔어. 맞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여기가 어떻게 망해. 와 홈플러스가 어떻게 망해? 1년 동안 안 줬어. 근데 나도 이 쿠팡 쓰고 마켓컬리 시키고 그랬어. 근데 2022년 2월로 끝나는 회계 연도부터 3년 연속 계속 적자가 났대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게 누적되다가 결국에는 회생 신청을 해버렸다는. 그 유통업계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 쇼핑몰들을 다 쓰니까 다 그냥 앱으로 배달시키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추억 속의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해버렸다. 사려졌어. 아무튼 와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이런 얘기를 하면 개떡이들은 다 안 해. 나는 나무위키를 읽어보도 한참 뭔 소린지 몰랐는데 아무튼 사모예든지 사모펀드인지 뭐 이런 것도 알고 굉장히 똑똑하구만요. 나쁜 사이트에서 봤어요. 거기 그 정리 잘해주긴 해. 막 싱글벙글 이러면서. 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 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챗 GPT 말투. 그 챗 GPT 4, 5 모델에서 아첨 이슈가 생기면서 나는 내가 진짜 천재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막 이러고 그 말 정말 깊다 깊어. 와, 나 지금 전곡을 찔렀어. 서사 그 자체야. 억바 미쳤음. 아무튼 그래서 이게 디시콘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 말투가 유행했다. 그리고 다음 그것은 대유행한 거 폭삭 소가수다. 오해순과 양관식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따라가며 다양한 인간 군상과 두 사람의 사랑을 그려낸 작품. 원래 이런 신파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는데도 그 재밌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띠기들도 봤잖아.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안 봤는데 쇼츠가 하도 많이 떠가지고 내용 다 잘라가지고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앞부분만 좀 보다가 유기했는데 ADH년 죽어. 아니 근데 들어보셈. 님들도 이제 같이 보기 아니면은 좀 긴 컨텐츠
혼자서 보기 힘들지 않음? 쌤이 엄청 울었다길래요. 띵작인가 봐. 했는데 이 사람 일화만 봤음.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좀 공감을 많이 이끌어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저지랄하고 이름만 봤다는 게 너무 빡쳐서. 하하. 그리고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최근에 타임지 선정 올해 한국 드라마로 선정됐대. 근데 그럴만 하긴 해.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인기가 있었지만 해외에서도 먹혔다! 펄럭. 좋았습니다. 그 다음 렛댄스가 있어요. 고장났다. 잠깐만 고쳐올게. 이 노래 다 알 듯? 이게 올해 1월 2일에 만들어진 건데요. 틱톡에서 아이쇼 스피드가 렛댄스를 추는 영상 올린 거임. 이 렛댄스를 너무 맛있게 춰가지고 렛댄스가 유행했다. 그 다음으로 또 개처흥한 틱톡 밈. 이라이라. 아무튼 이거 유행했습니다. 한국도 틱톡 금지해야 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라이라. 어쨌거니 스키테로 이까리마 이렇게 하는 거 유행했다. 이라이라. 다음 이탈리안 브레인랏 이것도 뭐 엄청난 인기 있었죠. 하지만 저 독해에게 평가. 개쓰레기 엉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는 사회 실험인 줄 알았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봄바르디로. 근데 퉁퉁퉁퉁 맞아. 이 퉁퉁퉁퉁퉁퉁 싸우로 여기까지가 약간 근본 라인업이고요. 이 다음에 걔 뇌절까지 가가지고 밈 사망했음. 이 갈드컵. 근데 왜 강함순이 갈드컵이 주 컨텐츠인지 모르겠음. 그치만 침팬지니 바나니니까지는 인정임. 리릴리 라릴라. 이거 침팬지니 바나니니 얘까지 인정. 엉밈이라고 해놓고 존나 좋아했다고. 자 다음 그 다음에 4월달에 있었던 밈이 아닌 또 다른 이슈. 관세 아저씨가 자꾸 관세 거려가지고 지구 주딱 아저씨 관세밈 태어난 것으로 후회하게 해주겠다. 최악의 국가 25개국.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 나라를 상대로 무역 관계를 따졌을 때 적자만 보고 있다 해서 최악의 국가 25개국에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음. 한국은 25%인데요. 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엄청 때려가지고 이 국가들이 관세 관련한 거 이렇게 막 맘대로 해도 되냐. 그래서 WTO에 신고함. 관폭위에다가 관세 폭력임 이러면서 신고해가지고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던데요. 근데 이 관세 정책이 좀 과해가지고 펭귄만 사는 남극섬에도 관세 10% 다 부과됨.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잘 모르고 난 아직도 외화, 환율 이런 거 좀 헷갈리는 편인데 잘 모르는 나도 관세 드립을 많이 들을 정도로 빅 이슈였음. 근데 내가 이거 2025년 이슈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2024년이야 이거 100년 전 밈 아니야 이런 한 30년 전 밈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연 초반 밈들이나 사건이 되게 옛날 일처럼 느껴졌는데 2025년은 모든 사건이 다 어제 일어난 것 같아. 관세도 그렇고 그냥 어제 저책거리로 써먹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도로롱의 해. 2025년은 도로롱의 해였다. 23년부터 등장한 도로지만 25년인 지금 제일 크게 흥했다는 느낌. 이 귤 떨어뜨리는 개 불쌍한 도로 이거 뭐냐고 대체. 귤 떨어뜨리는 이게 불쌍한 도로가 뭔가 이 불쌍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되게 흥했나 봄. 그래서 크게 유행했다. 공식에서 이 저작권을 아예 사가지고 굿즈도 내고 그 굿즈도 개처 귀여워. 카톡 이모티콘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귤이 아니라 글카를 사서 돌아다니더라고. 뭔 밈이냐고 대체. 이해가 안 됨. 너무 기특하다고? 그러니까 도로를 보면서 기특함을 느끼라는 거임? 공식 PV에도 이렇게 첫 등장을 합니다. 무지무진장 귀여움. 도로롱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슈로는 지브리프사의 유행. 3월 말부터 챗 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꾸는 게 유행했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르신들까지 넘어가 버린 이 카톡 프사를 하면서 일단은 유행 사망 판정. 일단은 어르신들께까지 흘러가며 유행 사망. 뭔가 챗 GPT로 이미지를 만든다. 이게 그 전에는 딱히 막 그냥 아는 사람만 하고 일반인들은 별 관심 없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프사를 지브리로 변환해가지고 그 자기 얼굴인데 지브리풍으로 그려진 사진 이거를 SNS에 올리고 프사하고 이러면서 일반인들도 이제 쉽게 많이 이용하게 된 것 같은 느낌? 그 전에도 씹덕들은 알아서 이런 걸로 얕잘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벗기는 거 되냐? 크크 아 왜 안 된다고 함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실험실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 지브리 프사 때 확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된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기나 나노 바나나를 가지고 노는 사람도 많아지고 아무튼 이때부터 챗 GPT로 이미지 만드는 게 유행한 느낌? 아무튼 저도 이거 만들다가 다시 보기 하나 통째로 날렸습니다. 그 개춘을 카페테로 하려고 얕잘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헉추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 잘렸어요. 이날입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4월 달에 또 있었던 큰 이슈죠. 유심 해킹대람. 해킹당해서 유심 바꿔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정보 이미 많이 털렸는데 뭐 이걸로 뭐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겠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정보까지만 털린 게 아니라 HSS 서버라고 사용자 인증을 담당하는 서버가 해킹된 거라 개인 식별 코드를 그 해커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개인 식별 코드를 새로 만든 유심에 넣으면 복제폰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임.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랑 무료 교체까지 했는데 물량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각종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이트 인증을 해커가 다 뚫을 수가 있대요. 은행이나 이런 것도. SK텔레콤 털려서 KT 갔는데 KT도 털렸어. 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4월에 두둥 4월에 진짜로 탄핵됨. 또 나왔어 또! 아니 근데 이 올해는 이거를 빼고 갈 수가 없음. 으악 또 나왔다 또. 으악 또 나왔다 또. 키악키악. 근데 어떡함. 고맵 아닙니다. 독케이크 방송 고맵 아니에요. 역사책에 나올 것 같은. 역사책에 분명히 나옵니다. 외워두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예전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잘림, 대통령은 막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막 초콜릿 자기 전에 초콜릿 먹고 이빨 안 닦고 자도 뭐라고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님?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이스크림 2개, 3개씩 먹어도 대통령한테 누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이게 진짜 되네. 대통령이 되면은 뭐 김치찌개에서 돼지고기만 건져 먹어도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었나 했는데 이게 잘리네. 네, 맞아. 사실은 어떻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2번이나 이런 일이 생긴 게 좀 신기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잘려도 되나? 독쌤이 생각하는 정치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파랑이랑 빨강이랑 맨날 지들 편 아닌 편 해가지고 빨강이 대통령 되면 파랑이가 뒤지게 까고 파랑이 대통령 되면 빨강이가 뒤지게 까고 하면서 맨날 너 나와 응 안 나올 건데 응 안 나올 건데 꼬우면 투표 많이 받던가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저 새끼 부정 저 새끼 당첨 인정 못해 막 부정 맨날 그러는 이미지여가지고 그런 이미지라서 자꾸 이렇게 잘라서 되나 이러면은 맨날 매년 자르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4월 코첼라 제니 무대. 나 이거 미쳤음. 나나나 제니. 이 부분 맛있음. 그래서 코첼라 제니 무대가 큰 화제가 됐. 그래서 유명한. 그 다음 5월 또 큰 사건이 있었죠. 교황 선출. 이거 방송에서 우리 같이 막 콘클라베 알아보기 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요? 아무튼 266대 교황 서거로 267대 교황 선출할 콘클라베가 진행됐고요. 즉위명 레오 14세. 이 쌤이 당첨됐어요. 엄청 젊은 교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미국인 교황은 다들 좀 꺼리는 분위기인데 이 사람이 라틴 아메리카랑 유럽에서 주로 활동한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또 나이도 젊고 그리고 2027년에 맞아 우리나라 온대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손쌤, 손흥민 유관 소식. 10년을 몸담았던 축구팀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맨유를 1대0 꺾으며 최종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아니었지만 유로파 우승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아무튼 이 우승 커리어가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만큼의 실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우승한 게 중요한 거야. 아무튼 이 우승 이후에 토트넘을 떠나서 미국 프로축구팀 로스앤젤레스로 하나 약 370억 원에 이적했지만 그래서 올해 12월에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 고별 행사도 했고 구단에서 역대급으로 이제 대우받으면서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월 달에 유행했던 밈, 그것은 바로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하나요. 대나무 행주 이거 몰라? 왜 물음표가 올라오지? 진심 처음 봐요. 아 진짜? 원래는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을 파는 상품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신데요.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릴스를 올리시는데 거기에서 부른 노래가 뭔가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있음. 이 노래 바이럴에 홀딱 넘어가서 저도 대나무 행주 샀습니다. 근데 딱히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할 일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바이럴 그때 분위기가 있어.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여기다가 돈 써버렸어.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하나요. 그래서 이 행주밈이 그 유행한 다음에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쿠팡이랑 인터뷰도 했어요. 아무튼 대나무 행주 있었다. 그 다음으로 또 유행했던 밈. 나니가 스키. 그렇다. 러브라이브의 시리즈 유닛 아이스크림의 데뷔곡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 후렴구가 바로 이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SNS에서 바이럴이 많이 돼가지고 유행을 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흥했냐면 10월 31일 기준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진 나니나스키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185억을 돌파했대. 이 러브라이브가 생소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도 러브라이브 이거 헷갈리거든요. 무슨 신데마스, 러브라이브 뭐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구분 잘 안 됨. 버추얼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하. 난 그런 걸로 안 긁히지로. 하하. 그 다음에 또 유행했던 거. 이거 다 알지 않아?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원곡은 님들 그거 알았음? 근데 이거 한국 노래가 아니라 베트남 래퍼가 쓴 거였음. 독샘 버전도 있긴 함. 맞아. 독샘 버전도 있어요. 볼래요? 다 먹여 살렸더니 나를 짐짝이라고 하잖아. 엔더런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잖아. 왜 내 진정한 영웅 대접을 못 받는 건데. 영웅은 묵묵히 통나무든 샤메이고 넌 그냥 푹진구했잖아. 원래는 베트남 쇼미에 나왔던 베트남의 래퍼 세븐디 나이트가 만든 노래예요. 리얼 힙합. 외국에 가서 힘든 일 하면서 돈 벌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사 써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던 래퍼 앞에서 보여준 진짜 리얼 힙합이었던 거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노래를 쓴 사람 친구가 인도네시아 스트리머 알딘 테가르라는 사람 팬이래. 독해에게 내 팔과 막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괜찮아 링링링링 하는 그 클립이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던 거임. 그래서 그 사람의 팬이었던 친구가 하도 옆에서 흥얼거려가지고 와하 와하 막 이러고 뚝딱 이러고 그래서 그게 입에 붙었던 친구가 옆에서 하도 흥얼거려서 그걸로 노래를 아예 만들었대. 괜찮아 땡땡땡땡땡. 이게 원본님 개웃겨. 아무튼 나 이거 스토리를 처음 알았는데 진짜 좀 온도차 뭐. 아무튼 그래서 그 4월 달에 주딱 없어져가지고 새 주딱이 취임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임기 개시였고요. 종료일은 2030년 6월 30일까지 넘어가죠. 하하. 자 다음 그리고 에겐 테토남이 한창 유행했습니다. 나는 에겐 테토 밈을 언제 알았냐면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새벽
게임을 마치고 그냥 가기는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개떡아 뭐 재밌는 거 없냐 이러고 있는데 어느 한 익명의 개띠기가 님 애견녀가 뭔지 암? 이러는 거임. 애견녀 뭔지 암? 요즘에 그 인싸들 유행하는 거임. 그래서 아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유튜브에 검색해봤더니 진짜 있는 거야. 그 애견녀 테토남이라는 게. 그게 이 채널인 것 같아. 그 여름 새벽 개떡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채널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거 개떡이가 알려준 걸 이거 처음 봤어.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는 밈이다. 테토는 강하고 외향적인 느낌? 그 다음에 애견은 수동적이고 내향적이고 좀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 근데 요즘에 애견 그냥 약간 하남자, 씹게이 이런 거에 대체 단어로 쓰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2021년 한 블로그 수성액이라는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연애를 막 분석해 놓은 거야. 근데 이 2021년 블로그의 연애 이론을 24년 3월에 어떤 인스타툰 작가가 이걸 주제로 인스타툰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임. 거기서부터 퍼졌대. 아무튼 졸라 무슨 페북 감성임. 근데 이게 아직도 2021년, 2022년, 2024년에도 이런 컨텐츠가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어. 인싸들은 연애, 인간관계 분석, 막 이런 거, 성격 분석 이런 걸 무지 좋아해서 아직도 이런 게 나온다. 아무튼 MBTI 내향, 외향, 그 다음에 계획형, 즉흥형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너 J야, 너 P야, 막 나 J라서 내가 계획 짤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견 테토도 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6월에 또 빅 이슈 K-팝 데몬 헌터스. 말이 필요 없음. 다 안 본 사람 없지? 채팅창에서 어떻게 알았지 이 새끼들. 너희 아주 촉이 날카롭구나. 요즘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내가 많이 본 솔직히 영화 1위도 너만큼. 달성했다. 아무튼 미국 잼민이들도 막 환장하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국뽕 치사량까지 맞아가지고 이거 사실 소니 픽처스가 만든 외국 영화인데. 다음 6월달 유행을 라부부입니다. 라뷰뷰. 저는 뭐 이 자식 유행할 때도 왜 유행했는지 몰랐지만 그냥 못생겼음. 근데 블랙핑크 리사가 이걸 좋아한다고 입소문이 났었는데요. 약간 억유행인데 이거 언박싱 하는 거 웹쌤들이 특히 이거 환장하면서 시크릿 뽑기 언박싱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떡상했었는데 지금은 정상화 빔을 맞아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가격이 엄청 올라서 재판내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구입한 다음에 미개봉한 정품이 정가보다 저렴하대. 아무튼 사그라들었어.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몬스터 엘프라고 합니다. 왜 인기 있는지 진짜 모름. 그 제자리 찾아갔어. 라부부 너 그 정도 아니었어. 한순간의 꿈이었어. 너 집 제자리를 찾아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다음